굉장히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악취가 너무 심한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뒤로 지금 보이나요? 예, 시설물이 지금 멀리 지금 한 1.5km 정도 떨어져서 있는데, 영주댐, 콘크리트 영주댐이고, 지금 여기 뒤쪽으로 악취가 너무 심하고 여기 날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영주댐 같은 경우에는 내성천 중류 지금 뭐 거의 저 바닥이 지금 거의 페인트 칠한 것 같이 지금 칠한 정도가 아니라 그 왜 옥상에 방수 페인트 있죠? 맞아요. 그거 바른 것처럼 지금 거의 뭐 물 안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녹조 곤죽 상태. 네, 곤죽 상태고, 볼 수 있죠. 지금 사실 저희가 드론으로 촬영을 좀 했어요. 드론 촬영을 좀 했는데, 제가 이제 상공에서 드론을 띄워서 이제 전부 다 360도를 쫙 둘러보면서 이제 촬영을 했을 때 녹조가 없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부러 여기 얼마만큼 심한지를 좀 보기 위해서 세밀하게 구석구석을 이렇게 탐색을 해봤는데 녹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득 차 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여기 지금 녹조 조사를 한번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예, 지난 7월 26일 날 현장에 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물을 떠서 이거를 이제 부경대 연구팀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환경부가 녹조를 얘기할 때 기준이 개체수입니다. 남조류 세포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면적이죠? 1ml당 몇 셀이냐? 190만 셀이 나왔습니다. 190만 셀. 자, 190만 셀은 조류경보세상 대발생이 110만 셀입니다. 그러니까 대발생에 거의 2배 가까운. 그렇습니다. 초대발생. 이 정도 녹조가 저한테 좀 가까이 하지 말아주시고. 네. 예, 창고에 있으니까 이거는 거의 뭐 녹조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영주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4대강 사업 당시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다른 댐과는 달리. 낙동강 수질 개선. 낙동강을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영주댐을. 수질 개선용 전국 최초의 댐. 전국 최초의 댐. 그런 소식을 달고 만들어진 댐입니다. 그러니까 수질 개선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혹시나 낙동강 수질이 악화됐을 경우에, 그죠? 영주댐에 그렇죠. 있는 물을 흘려보내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겠다. 근데 이런 물을 흘려보내면 낙동강 수질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이곳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온 이곳만 지금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상태가 지금 영주댐 전체를 지금 녹조가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을 흘려서 낙동강을 개선하겠다. 우리가 오늘 어젯밤에 묵었던 회룡포도 영주댐 하류죠. 예. 그럼 이 물이 흘러서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서 낙동강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수질을 악화시키는, 지금 이게 상시적으로 사실은 지금 가뭄이거나 또는 아니면 뭐 홍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상시로 뭐 수력 발전용으로 이렇게 아닙니다. 안 하고 그냥 가둬놓고 있는 상태로 오로지 그 목적으로 수질 개선을 위해서, 물론 뭐 용수 일부 용수 사용하고 있지만 농업 용수 일부. 근데 이제 90% 이상이 수질 개선용으로 만들어진 댐입니다. 근데 지금 낙동강에서 온 지금 제가 여태까지 본 녹조 중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낙동강보다 더 끔찍한 그러니까요. 녹조가 발생. 근데 이 물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한다. 그럼 이 물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 담수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1억 5천만 톤 정도 될 그럼 거예요. 1억 5천만 ton의 이 오염수를 지금 저장해 놓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염 탱크죠. 오염 탱크. 탱크라고 하면 너무 오염 덩어리. 예? 작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전국에 14개의 신규 댐을 건설해서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지금 수온을 재봤을 때 몇 도였죠, 방금? 36도.
36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느끼는 이 더위를 사실 이 지금 물이 고스란히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쓰러질 정도의 지금 더위인데 지금 물이 지금 뜨거운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상온이나 수온이 약간 더 그러니까. 높은 상. 아, 그러니까 제가 낙동강에서 32도, 33도 나왔을 때도 제가 놀랐거든요. 왜냐면 그게 사실 강에서 말도 안 되는 온도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36도의 물에서 지금 녹조가 마구마구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가둬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녹조가 핀 이유는. 그렇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 예. 이거를- 원래는 여기가 상당히 그 물이 맑기로 유명했잖아요, 사실은. 연중 일급수가 흘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댐이 없을 때 오히려 낙동강 수질을 개선시켜 왔죠. 근데 댐을 만들므로 인해서 낙동강 수질을 더 곽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댐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댐으로 목적을 상실한 댐. 그래서 이 댐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성천이라는 하천의 그 생태계나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댐은 없어져야 할 댐이다. 또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운영에도 실패해서 사실은 홍수 대비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홍수 대비도 못해서 지난 여름에 물을 다 빼놓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물을 입붙지 않았다가 그 상태에서 비가 오니까 결국 방류를 하게 됐고 그 영향으로 회룡포가 침수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영주댐으로 인해서 낙동강 수질 개선하겠다고 만든 영주댐으로 인해서 낙동강의 녹조가 더욱 창궐하는. 그 지금 대책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주댐 이런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이 뭐죠? 댐 상류에 그 축사라는가 그 농경지 이런 데서 흘러 들어오는 비저모염원 이런 걸 잡겠다는 거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벌써 그게 그렇게 한 지가 2,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오늘 현상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당시 때도 사실은 그 축사라든지 비저모염원 그리고 또 이제 농경지에서 흘러나오는 오염원들에 대해서 대책하기 위해서 사실은 4대강 사업의 예산이 상당 부분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태인 건데 그리고 사실은 비저모염원 제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시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상시 추진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거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발생한 이 녹조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 그럼 사실은 저는 영주댐을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지을 때. 1조 1천억. 지을 때. 그렇습니다. 짓고 보상비하고 합쳐서 1조 1천억이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고 여기 주민들도 댐은 발전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놓으면 결국은 발전했다. 즉 땅값이 올랐다. 사실 여기 뭐 경관이 좋아지고 여기 뭐 관광지가 되고 이럴 만한 곳이 아니에요. 지금 주차장도 우리가 몇 군데를 돌아봤지만 차량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오면 아주 위험하니까. 에어로졸 때문에 독을 흡입하게 되는데 누가 여기를 찾을 것이며 찾아서도 안 된다. 실제로 그리고 주민들도 하루빨리 대피를 해야 된다. 사실 그 뉴스 기사 오마이뉴스에서 기사를 보고 저도 이제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여기 지금 오다 보니까 마을처럼 이제 주택 단지가 좀 있어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사실 에어로졸에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숨 쉬면서 계속 마시는 거죠. 그럼 그 지역 에어로졸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한번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나왔고요. 아, 실제로 나왔고 원래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민분들에 그러니까 만나서 좀 설득도 하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좀 원치는 않으시겠지만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지대 예. 땅값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정부에서? 오마이뉴스 같은 오마이뉴스에서 언론에서 객관적인 보도를 오마이뉴스 신문 기자 아니세요? 물론 뭐 저도 보도를 합니다만 근데 다른 많은 언론에서 얘기를 해주면
주민들이 수긍을 하겠죠. 그래 아까 신규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신규댐 그 14개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후보지가 발표됐는데 거기도 뭐 그 신규댐의 그 미래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장 근자 최근에 지어진 댐이 영준댐과 그렇죠. 보현산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고 가장 최근에 지어진 댐이 이 모양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된 댐도 지으면 이 꼴납니다. 그래서 이런 댐으로 무슨 용수를 공급을 할 것이며 그리고 그 댐들 용량이 크지 않습니다. 홍수 예방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도건사업용이다 이렇게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물을 가뭄에다 쓸 수 있을 리도 만무하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식수원으로 흘러갑니다. 이거 다 식수원으로 흘러가는 거고 그 영남 주민들에게 사실은 식수원 대구에도 공급되고 부산으로도 공급되고 그 물이 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주민 여러분들께 좀 호소를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네. 저는 주민들도 이게 사실은 주민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대를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살고 계신 데가 새로 집을 지어서 사실은 아주 그럴듯한 삶의 터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거기 땅값도 올랐어요 실제로. 겉으로 그런데- 보기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댐이 있는 곳과 없는 것을 상상해 봅시다. 지금 이 모양의 상태에서 지내는 곳과 이 댐을 떠서 만약에 여기에 맑은 물이 흘러가는 옛날 내성천이 그대로 복원이 된다면 저는 땅값이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갈 거다. 그리고 여기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수한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거 근방의 땅값과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댐을 빨리 트자. 그래서 여기를 차라리 옛날 모습으로 복원을 시켜서 국립공원으로 만들자. 내성천 국립공원. 그렇게 하면 이게 가치는 더욱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갈 것이다. 저는 주민 여러분들의 봉기를 공고합니다.